네, 보신 것처럼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은 자원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모습인데요. 우리나라는 왜 그렇지 못한지 추 기자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이대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네. 사실 자원하면 그동안 좀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. 자원은 뭐 부정, 뭐 부실 이런 거의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1호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라크 쿠르드 유전 사업이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2월에 이 전 대통령이 이라크에 국빈 방문하면서 합의가 됐던 내용인데요. 한국이 이라크의 어떤 경제 재건에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을 하고 이라크에서는 이 유전 개발에 어떤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했던 이 석유 공사는 그동안 총 1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지 못하고 올해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까 약 4,6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러니까 뭐 대규모 자금은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외 자원 개발 그리고 자원 외교에 대해서는 어떤 적폐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혔었고요. 네. 이러한 이 해외 자본에 대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적폐라는 프레임은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보통 자원하면 뭐 석유 같은 게 떠오르는데 요즘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리튬 같은 자원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사정은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? 가장 단적인 예가 그 2016년에 이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한번 보면 해외 개발 보고서였었는데 이 자료가 당시 2015년에 신규 개발 자원 개발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. 예. 적폐라는 인식 때문에 뭐 자원 외교의 흐름이 사실상 뭐 명맥이 끊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인데요. 이 반면에 이 자원의 어떤 블랙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은 지금 정상들이 직접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해서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수차례 아프리카를 순방을 하면서 이 자원 외교를 위한 어떤 이 다자간 협력 채널의 방면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중국이 특히 이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황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리튬이나 코발트 개발 사업 등의 자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쏟아부은 돈이 무려 우리 돈으로 약 86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. 일본도 올해 약 1,000억 원,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가량의 돈을 자원 관련 공기업과 민간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이런 상황이라면 자칫 우리나라가 그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. 우려도 드는데요. 그렇습니다.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관련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 전기차 보급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시대를 맞아서 광물 시장 규모가 좀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.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 자동차용 리튬 배터리 시장 규모가 지난해 57,500메가와트 정도였는데 오늘 2025년에는 이보다 한 5배 정도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뭐 자칫 정치 논리 때문에 미래산업 경쟁력까지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잘못은 지난 정부의 잘못대로 놔두고 어떻게든 이 자원 확보 노력은 계속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일부에서는 이 규모가 큰, 덩치가 큰 대규모 광산의 어떤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보다는 실속 있는 작은 규모의 광고를 먼저 개발하는 것이 더 낫다. 이런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